14년 세월호 참사,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아있죠. 오늘은 이 비극을 그 현장에 계셨던 한 생존자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더 구해야 했는데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입니다. 그의 증언 속에는요, 정말 남달랐던 직감,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용기, 또 그만큼 깊은 상실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서익은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분은 그냥 평범한 승객이 아니었어요.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54세의 해병대 예비역이었습니다. 해병대, 특히 군용 시송함을 타본 경험이 많았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거대한 배가 바다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감각이죠. 우리가 아는 세월호 참사의 공식적인 사고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비극의 전조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전날 밤 인천항을 떠날 때부터 서익은 씨는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날 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안개 때문에 출발이 이미 2시간이나 늦어졌어요. 그리고 밤 11시쯤 갑자기 배가 왼쪽으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기울어집니다. 15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닥으로 쏟아질 정도였어요. 당연히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갑판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안내방송이 없는 겁니다. 이 침묵. 이게 서익은 씨의 불안감을 정말 극도로 키웠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이상했냐면요. 배 안에서는 쓰레기통, 커피캔 같은 것들이 막 요란하게 굴러다닐 정도로 격렬한 충격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배가 이렇게 흔들리려면 밖에는 엄청난 파도가 쳐야 해요. 그런데 서익은 씨가 갑판에 나가서 본 바다는 어땠을까요? 정말 호수처럼 잔잔했다고 합니다. 안개도 거의 거친 상태였고요. 안과 밖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렇죠. 안내방송이 있었어야죠.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침묵이 서익은 씨의 그 안 좋은 예감을 이건 사고다라는 확신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였어요. 밤새 그를 짓눌렀던 그 불길한 예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최악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45 그 이상으로 배가 순식간에 기울어 버립니다. 여러분 45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거의 미끄럼틀 같은 각도예요. 전날 밤에 느꼈던 그 15도짜리 충격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돌이킬 수 없는 기울어짐이었죠. 바로 이때 그의 해병대 경험이 경고를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가 기울었네 하고 공포에 떨었을 텐데 그는 달랐어요. 첫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기울어졌죠? 둘째, 바로 이겁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배가 빙글 돌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의 경험상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어 불능 상태로 그냥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침몰이다. 내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대부분은 패닉에 빠지겠죠. 하지만 서익은 씨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승객 서익은은 사라지고 해병대원 서익은이 된 겁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함께 정말 필사적으로 물에 빠진 학생들과 여성들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한 명, 또 한 명. 그렇게 그의 손을 거쳐 구조된 생명이 무려 3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단 10분이었어요. 그 10분 만에 물이 차올라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렸고 그걸로 구조는 사실상 끝나버린 겁니다. 배에서 탈출했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익은 씨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은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그날의 바다에 그대로 갇혀버린 거죠. 그가 겪어야 했던 상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올리다가 오른팔 힘줄이 끊어지는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었고요. 밤마다 아이들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죠. 스트레스 때문에 열흘 가까이 설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한 그 깊은 분노.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고통이 왜 그렇게까지 생생했는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 아이들은 그냥 얼굴 모르는 승객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날 식당에서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던 그저 평범하고 해맑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희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서익은 씨는 그냥 주저앉아 아파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봤거든요. 진실을요. 아무도 몰랐던 그 놓쳐버린 시간에 대해 이걸 알려야 한다는 생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되자마자 몸도 성취하는 상태에서 곧장 진도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이 배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고가 난 게 아니라고. 이미 어젯밤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모두가 사고 시각인 아침 8시 50분부터 골든타임을 계산하고 있을 때 서익은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호의 진짜 골든타임은 그보다 훨씬 전인 전날 밤 11시 그 이상한 충격과 침묵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서익은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생존기를 넘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정말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무시된 경고 신호 뒤에 찾아오는가?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 작은 목소리, 그 불길한 징후를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아프게 목격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아픈 기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